저도 가끔 핸드폰에 투자하면 뭐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문자 오잖아요. 생각보다 그거에 동조돼서 거기에 돈을 몇 억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료 주식 정보 공유, 투자 정보 공유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이제 아무나 들어올 수 있죠.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HTS라는 걸 아시나요? 선물거래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주식이나 이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증권회사에서는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HTS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선물 거래라는 거는 이제 금융 투자 상품의 일종이에요. 금융 투자 상품에는 주식도 있고 파생 상품도 있는데 이 선물 거래라는 것은 금융 투자 상품 중에 파생 상품의 일종으로 이제 널리 쓰이고 있는 거죠. 금융 투자 상품의 일종인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한 HTS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 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 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사설 프로그램 운영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팩트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해서 무죄를 받겠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의외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나 도박공간 개설 방조로 기소되는 그러니까 핵심 인력이 아닌 약간 옆에서 곁다리로 도와준 사람들의 경우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것들을 오늘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여러분 이제 리딩방 사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가끔 핸드폰에 투자하면 뭐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문자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대량의 어떤 허위 문자가 막 발포되면 저 같으면 사실 그걸 보고 지우거든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해. 근데 생각보다 그거에 동조돼서 거기에 돈을 몇 억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만나보지도 않고 유선상으로 본 사람이나 뭐 유튜브에 그렇게 뭐 투자 뭐 이렇게 상담한다 그런 사람들의 SNS만 보고 적게는 몇 천만 원, 크게는 몇 억씩 했다가 완전히 다 날리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리딩방 사기의 경우는 사실 이렇게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허황된 투자나 이런 성공의 이런 수익률을 홍보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죠. 모이게 만드는 수단이 보통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같은 거예요. 뭐 텔레그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카톡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무료 주식 정보 공유, 투자 정보 공유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이제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뭐 특별히 뭐 회원권을 뭐 사야 된다거나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명이 들어있고 방장이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피고인은 거기서 전문가 역할을 하는 어떤 역할자로 운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 피고인이 좀 특이한 게 적극적으로 뭘 하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답변만 했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하루에 1, 20만 원 벌었으면 너무 욕심내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하고 특히 이 피고인은 나름대로 주식에 대한 지식도 있고 투자로 크게 이제 성공했던 적도 있었던 분이어서 거기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면 소극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약간 자신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허세 부리듯이 이야기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방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고 이 사건에서는 방장을 필두로 한 주도자들이 만든 불법 사설 HTS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오픈 채팅방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로 사람들을 유도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돈을 편취할 의도가 컸던 거죠. 그 프로그램을 유포한 거는 방장이었어요. 피고인은 그 HTS가 사설이고 불법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 채팅방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물어본 말에 답변만 했을 정도고 설령 어떤 투자에 대한 권유하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판사가 봤을 때는 이 사람 그냥 좀 자기 지식을 조금 뽐내는 그런 정도의 생각뿐이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판단이 됐고 직접적으로 그 프로그램 사설 HTS 프로그램을 유포한 거는 방장이지 설령 이 피고인이 그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 가지고 뭐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라든가 도박공간 개설 방조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 주식 리딩방 오픈 채팅방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고 나가면서 서로의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는데 거기에서 수행한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에 따라서는 특히 방조범으로 기소된 경우는 무죄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이 그런 사안에 이제 기소가 됐다면 재판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내가 변론 전략을 잘 짤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그램 개발자. 피고인이 프로그램 개발자였어요. 개발자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 피고인에게 접근을 합니다. 내가 이만저만 해서 이 사설 HTS를 좀 만들고 싶다. 그런데 나는 능력이 안 되니 네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 라고 해서 구체적인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그 부탁을 듣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줘요. 그렇게 해서 부탁했던 X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실제 선물 거래를 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가상의 선물 거래를 하게 하고 그들의 손실금을 편취한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X라는 분은 이제 우리가 법에서는 정범이라고 하는데 그 정범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범은 처벌이 됐고, 정범이 이미 처벌되고 난 이후에 프로그램 개발자가 나중에 기소가 돼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이렇게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안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요. 그 이유를 보면 설령 정범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미 확정이 돼서 정범이 실제 선물 거래를 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은 부분, 또 가상의 선물 거래를 하게 하고 손실금을 편취한 부분을 각각 별도의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돼서 확정되긴 했지만, 적어도 판사가 이 방조범 프로그램 개발자에 대한 이 재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실제 선물 거래를 하게 했을 뿐이지 그 프로그램이 어떤 가상의 거래를 한 걸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사례가 있어요. 약간 특이한 사례인데, 특히 방조범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하나의 어떤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